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화요일인데 오늘은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좀 급락이 미국 증시죠. 약간 멈춘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간 미국 나스닥 미니 선물도 1% 상승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이제 뭐 트럼프 관세 부과 때문에 증시가 좀 폭락을 좀 했었죠. 근데 그게 약간 좀 제동이 걸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이제 맞는 이제 두 번째 날이었죠.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도 대선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재밌는 건 김문수 씨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을 이제 이제 사퇴를 했죠. 그리고 나서 김문수 씨 관련주들은 대거 상한가를 간 반면에 똑같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안철수 씨. 근데 안철수 씨 관련주인 써니전자는 안 되면 폭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 같이 좀 비교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 방도 오늘 뭐 무려 4종목이나 수익 실현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뭐 미국 쪽은 이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한번 보죠. 미국의 어제 다우지수는 자 마이너스 0.9% 이렇게 끝났는데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장중에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 급락 출발해서 마이너스 4%까지 급락했다가 플러스 2%까지 또 급등했다가 끝날 땐 또 마이너스로 끝났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3% 급락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5%까지 또 추가 하락을 하죠. 그러다 플러스 4%까지 올라갔다가 끝날 때는 보합에서 끝나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아수라장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트럼프의 이제 상호관세 부과 거기다가 중국의 또 보복관세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때문에 급락을 한 거고 그 다음 날은 뭐죠? 네. 중국이 미국한테 이제 보복관세를 부과한 날이죠. 그리고 어제는 뭐였냐? 미국이 그런 중국한테 니들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복관세 34%를 한다고 했는데 철회 안 하면 50%를 더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폭락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장중에 이제 오버라고 밝혀지긴 했는데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뭐 90일간 연기할 거다, 뭐 미룰 거다 이런 이제 오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잠깐 급등했다가 백악관에서 아닙니다라고 정정을 해줬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요동을 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이렇게 약간 혼돈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현재 보니까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 현재 1.2%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미국 증시가 오늘은 일단 상승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스닥 지수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빠질 만큼 빠진 겁니다. 저번에 15,000포인트 전후를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점이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14,700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가는 15,600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 보통 거래가 줄어들죠. 근데 여기는 거래가 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패닉 상당히 많은 패닉셀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털렸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개미들이 많이 털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신용 쓴 사람들 아직 싹 정리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은 요렇게 그죠? 네. 급락을 했고 뭐 반등이 짧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그거만큼 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됐다. 하락 파동이 하나 나오고 이제 또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나 주요 이제 기술주들을 보면은 일단은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한 40% 넘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단기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쪽은 그냥
그러느냐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에 뭐 2%씩 급등 출발을 하긴 했지만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반면에 일본 증시를 보면은 일본입니다. 어제 7% 빠졌는데 오늘은 6% 오르죠. 관세 협상 기대감 때문에. 중국은 오늘 플러스 1.5로 끝났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났어요.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크게 요동치는 종목은 별로 없어요. 뭐예요? 원래 이제 미국이랑 미중 무역 전쟁 뭐 이런 게 이제 붙으면 히토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가더라고요. 잘 안 가다가 영원히 안 가느냐 그것도 아니고, 노바텍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오늘 25% 급등하더라고요. 얘가 참 반응이 느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이렇게 무역 분쟁이 나면 미리, 그죠? 미리 히토리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늦어요. 반응이 굉장히 늦어요. 좀 마비된 것처럼 굉장히 늦었는데 어쨌든 급등을 하더라. 이게 히토리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이런 것도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미국 쪽 얘기는 뭐 많이 해드렸는데 거기서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추가적인 설명은 빼도록 하고, 네, 이제 미국 우리나라 쪽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대형주를 지금 노리는 거는 조금 이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이 됐고, 그리고 뭐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혼란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쪽이 이제 침체돼서 분열되느냐, 아니면 단합을 해서 다시 일어나서 단합을 해서 선거에서 대선에서 이기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이재명이 승리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또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뭐 그죠? 네. 뭐 단합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부족해서 선거에서 지느냐, 뭐 이게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것도 지금 이렇게 뭐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지금 별로 큰 재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돈들이 지금은 이제 대선주, 조기 대선 때문에 대선 관련주에 이제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종목들이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급락한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관련주들만 좀 급락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쭉 한번 설명을 쭉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기 대선 관련주를 한 30분 정도 설명을 쭉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상시 얘기 안 하던 새로운 종목들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오늘 이제 김문수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근데 했다라기보다 뭐 공식적으로는 뭐 내일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오늘 이제 뭐예요? 오늘 장관직을,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를 했죠. 대선 출마 이제 하려고. 그러려면 이제 국민의 경선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보수 잠룡 선두 김문수 대선 출마 위에 오늘 장관직 사퇴, 이렇게 됐죠. 네. 여태까지 이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 자. 잠깐만요. 그러면 김문수 관련주도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보죠. 네. 어제는 홍준표 씨가 강했잖아요.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왜냐면 홍준표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먼저 했으니까 이 사람은 바로 했잖아요, 그죠? 네. 동작이 빨라요. 자, 홍준표 씨 걸 먼저 보면은 어제 경남 스틸 상한가 갔죠. 2연상이었고 오늘도 급등했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는 휴맥솔링스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니까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 이 정도였고, 보면 앞에서 올라갔던 것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한 번은 제대로 뽑아준 거죠. 경남 스틸도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갔던 것만큼 뽑아줬어요. 거래도 터졌고, 그래서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한번 제대로 뽑아주긴 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겠죠, 그죠? 네.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도 조심해야 되고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욕심을 버리고 분할 매도를 해야지, 그죠? 네. 대선주로 이제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 분명히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그 수익 실현을 안 해서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심내서 그래요. 더 가겠지. 네. 그래서 이제 들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죠. 아직 뭐 조기 대선 2달 남았으니까 이제 시작이야 이러면서 이제 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벼락을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보시면 요거 외에는 홍준표 씨 거 3일 바로 운봉 맞죠? 오늘 10% 이상 급락을 했고 세우글로벌도 오늘 좀 운봉을 맞았죠. 약간 꺾이는 거죠. 한국선제도 오늘 운봉 맞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오늘은 대선 출마 선언을 다른 사람들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원래 그 김문수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1월달에 급등했잖아요. 조기 대선 관련주들이 대부분 12월달에 작년 12월달에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급등을 했었는데 김문수 관련주들은 좀 특이하게 1월달에 급등을 합니다. 1월달에 왜 그랬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관련주가 먼저 갔는데 한동훈이 배신 때리고 대통령이 그때 그 경찰에 체포당해서 공수처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끌려갔다, 자진 출석했다 이런 말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끌려갔다는 표현도 그렇다. 어쨌든 구속됐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중에서 김문수 씨의 이제 그런 뭐 태도나 이런 게 이제 부각이 돼서 김문수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김문수 관련주는 눌림목이라고. 이거 자체가 눌림목이다. 네. 그죠? 기억하시나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상한가를 바로 가자. 이거 자체가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를 제가 좋게 얘기했던 거는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김문수 씨에 대해서. 물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김문수 관련주를 2011년, 2012년도에 즉 13년 전에 해봤거든요. 14년 전, 15년, 13년, 14년 전에 해봤다고 이거를. 김문수 관련주. 그때 대형 포장 이런 거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종목이 더 많아진 거지. 어쨌든 세원물산 상한가 같고 옵티시스 상한가 간 거죠. 지금 이제 보수 쪽 위력 후보니까, 그죠? 대형 포장. 화신전공은 상한가는 아니고 잠깐만. 서주시푸드 상한가 같고. 이거 참고하시. 많이 가죠. 그 다음에 화신전공 급등했죠. 진영 20%. 한솔홈데코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고 장중에 우원개발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0%로 끝났고 차트가 다 똑같이 생겼죠. 붕어빵처럼, 그죠? 그리고 사조 아까 시푸드 얘기했죠. 여기 사조 오양 네. 급등했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장중에 20% 급등을 했었죠, 그죠? 사조 시푸드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문수 씨랑은 상관이 없는데 CJ 시푸드가 급등을 하죠. 왜? 같은 시푸드 이제 브라더거든요. 브라더 이름이 비슷하니까 평상시에 같이 댕겨요. 네. 그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김문수 씨랑은 상관이 없죠.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홀딩 재밌는 게 대장주가 바뀌어요. 바뀌는 게 난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평화홀딩스가 이제 여태까지 김문수 관련주 중에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급등을 했느냐? 여기가 급등하기 전에 2,500원쯤이에요. 여기 2,500원부터 오늘 16,000원까지 왔었죠? 그럼 얼마 올라온 거예요? 6배? 네, 한 6배 올라온 겁니다. 아우, 그러면 거의 끝난 거예요. 네. 한 6배에서 보통 4배에서 6배, 심하면 7배 정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얘는 역할을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못 갔잖아요.
대장주 중에 대장주가 평화홀딩스였는데 얘는 상한가를 못 가고 다른 데서 상한가가 많이 나왔죠. 그럼 대장이 바뀐 거예요. 평화홀딩스는 상장한 지가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차트 여기 초반에 어디로 보이느냐? 1986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88 올림픽 전에 상장된 회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장 이래 오늘 같은 거래량이 터진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홀딩스는 이제 이 정도면 뭐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가 되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뭐냐, 세종시 관련주인데 처음에는 프롬파스트가 대장이었어요. 저희 방에서 그것도 수익내고 파는 거죠. 근데 3일째 비슷한 가격대에서 맴돌면서 더 이상 급등을 안 해요. 거래는 터지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런데 유라테크가 상한가 치면서 제끼면서 갔죠. 근데 얘도 어제 오늘 큰 그게 없고, 특히 오늘은 그냥 보합에서 끝났어요. 장중에 상승을 시도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런데 유라테크입니다. 그런데 대주산업이 앞에서 못 가다가 급등을 하죠.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 실현한 게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주산업이고 2,800원대, 즉 25% 정도 급등했을 때 여기에서 전량 매도 사인했습니다. 갖고 있는 거 싹 다 팔았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했죠. 수익 내고 다 끝냈어요. 수익 요즘에 돈 잘 벌립니다. 그리고 뭐예요? 돈도 잘 돌고요. 팔고 나서 얘가 오늘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얘도 보면은 거래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총 상장 주식수가 3,5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된 주식은 4,100만 주, 즉 상장 주식보다 20%가 더 많습니다. 이러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겁니다. 네. 그리고 저점 대비 상승을 시작한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이 정도면 놔주는 거에 헤어져야지 이제. 왜냐하면 대주산업은 상한가 없이 급등한 거예요. 상한가 없이 2달 동안 100% 올라왔다? 이거는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애를 많이 쓴 거라고. 네. 그래서 세종시가 끝났냐, 오늘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어제는 이제 개헌 이거 우원식하고 저기 이재명하고 싸우니까 개헌 수혜주는 적당히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얘기가 또 나왔어. 뭐가? 이게 매일매일 바뀐다니까. 또 민주당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또 계속 검토한다는 뉴스를 또 흘리더라고요.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그런 전략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움직인 거예요. 대주산업이 이제 여기서 끝나나 싶었는데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건설사가 하나 있죠. 계룡건설. 여기는 그동안에 움직인 게 없었어요. 근데 어제 급등을 한번 하다가 말았거든요. 어제 24%까지 급등했다가 12%로 끝났는데 어제 거래가 갑자기 확 돌아왔죠, 그죠? 이게 매집인 거예요.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갔어요. 뭐예요? 세종시 관련주들 쪽에서 순환매가 쫙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신양이 저도 이건 방송에서 언급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종시 관련주가 맞아요. 그 인근에 공장이 있고 뭐 땅이 아무튼 있거든. 최근에 힘없이 흘러내리고 있다가 오늘 19% 급등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세종시.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신신제약 얘기해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내각제 수혜주 뭐 세종시 관련주 얘기할 때 신신제약 11% 오르잖아. 이게 뭐 얘 신신제약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세종시 관련주들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뭐 대주산업이랑 프롬파스트 이제 사드렸고 무방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려드린 거죠. 돈을 벌고 싶으시면 들어와서 버셔야 돼요. 종목들이 지금 시원시원하게 잘 가기 때문에 대장주를 사시려면 그런 거 무방에서 안 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장주는 자기 회원들한테 추천하지
무방에서 안 흘립니다. 네. 흘리는 전문가가 잘못된 전문가입니다. 네. 자기가 회원이 없거나 회원한테 대장주를 추천하고 무방에서 또 그 대장주를 똑같이 추천한다? 그러면 죄송한데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유료 회원들한테 준 종목을 공짜로 왜 또 풀어? 응? 그 기존 회원들한테 이게 패기치는 거지, 그게. 돈 안 받고 뿌려서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 회원들한테 추천한 종목을 무료 회원들 무방에서 풀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게 한다, 사게 하면 종목이 망가져요. 망가진다니까. 비유를 들면은요, 심한 비유를 들면 내가 결혼했어요. 근데 내 아내를 바깥에 그냥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어? 그 미친놈이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왜 가끔 기사 보면 막 자기 아내 왜 성매매 시키고 그런 미친놈들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걸 왜, 그러니까 아예 회원들한테 안 주고 무방에서만 풀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안 돼. 그럴 거면 자기 회원들 주지 왜 그걸 저기서 풀어. 네. 응? 아시겠죠? 그 정도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돼. 응?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지금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 종목을 붙잡고 오래 붙들고 계시면은 본인 손해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우, 대선주는 단기 매면 안 돼. 한 두세 배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 큰 돈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은 다 그거예요. 내가 뭘로 200%, 300% 수익 났었다고. 과거형이야. 났었는데 어떻게 되셨는데요? 다 끌려 내려왔다. 대부분 그래요. 못 팔아가지고 욕심내다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한번 실수하죠. 1년 농사 망친 거예요. 대선주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좀 내리고 적당히 수익을 보고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짧게만 먹어도 안 되겠지만 적당히 해야 돼. 지금은 나라가 돌아가는 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길게 보면 안 되고, 때로는 단기, 때로는 스윙, 때로는 중기,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관련주를 얘기를 해드렸죠. 네, 계룡가 저기 세종시까지 얘기해드렸고,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오늘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지 어디서 했더라? 잠깐. 광화문에서 했나 오늘? 광화문에서? 이 양반은 똑똑한 분이 있는데 연설은 참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봤는데 자꾸 성대모사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안철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재명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라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 안랩이랑 서해전자 급등을 했는데, 아니 대통령 안 될 걸 알고 안철수 씨가 간보기 전에 세력이 먼저 나가는 것 같다. 제가 웃으면서 막 그랬잖아요 어제. 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안랩. 아니 어제하고 엊그제 뭐 특별하게 뭐 일도 없는데, 그죠? 혼자서 막 급등하더라고요. 금요일날은 갑자기 뭐 대통령 탄핵됐으니까, 그죠? 네. 이해를 해요. 다 급등했으니까 20%. 근데 어제는 뜬금없이 그냥 혼자서 24%까지 급등하더라고. 근데 거래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보면서 여기보다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냐 이거 이제 웃으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랬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대통령 출마 선언 딱 하자마자 바로 운봉 꽂잖아요. 시초가 전일 대비 3%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운봉 꽂았어.
또 이제 안철수 이제 또 많이 갈 거다라고 이제 들고 있던 분들은 오늘 날벼락 맞은 거지. 써니전자 마찬가지겠죠. 안철수 관련주가 옛날에는 한 200개, 300개가 갔어요. 지금은 한 10개도 안 가. 5개 가나? 5개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유로크보가 아니라서 그래요. 써니전자 얘도 왜 어제까지 미쳤나? 혼자서 왜 저래? 막 그랬잖아요. 근데 느낌이 오시죠? 앞에 올라간 것만큼 비싸게 올라간 것 같네? 비싸죠, 그죠? 네. 오늘 딱 출마 선언하니까 바로 운문권잖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조심스럽지만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그 여당의 여권의 대선 후보들이 다 잘못돼가지고 안철수만 남는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쪽은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어제 제가 그 소리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미리 가보기 전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그죠? 네. 어제 이렇더라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갈 것 같은 게 오세훈이거든요. 오세훈도 조만간 뭐 출마 선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 사람 계산 무지하게 하더라고. 그 진양화 거래가 상한가 한 건 좋은데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에 갔어요. 수상해. 수상해. 오세훈 씨는 갑자기 대선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더라도 오락가락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도 안철수 씨보다 덜하긴 하겠지만 간 무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상한가를 가길래 여기도 세력이 나가나? 그런 의심이 드네요. 진양산업 간만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다 뭐냐면 12월 달에 비상계엄운영 선포됐을 때 그때 정도는 올라왔어. 홍준표 씨께 종목이 제일 세다 그랬잖아요 어제. 걔네들도 여기 12월 달 것만큼 올라오고 나서 꺾였거든요. 근데 오세훈 씨가 김문수나 홍준표 씨보다 뭐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게 아니라고. 근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나가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요. 네. 이것도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유승민이나 뭐 이준석은 배신자들이잖아요. 배신자 테마주 나중에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치인들 테마주 움직일 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현재 남아있는 그 정치인들 중에는 유승민이 원조고요. 유승민 키즈라고 불리는 이준석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배신자 그룹에 합류한 게 한동훈이죠. 요 세 명 지지하시는 분들 저한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배신한 건 배신한 거니까. 제가 이 사람 셋을 왜 굉장히 싫어하냐면 자기 키워준 사람 뒤통수 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사람을 안 봅니다. 죄송한데 사람을 안 봅니다.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근데 가요. 참고를 하시라고. 네. 이 세 사람은 지금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나중에 묶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새로운 대선주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관련주가 오후에 조금 올라간 건 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매집인지 아니면 매집을 포기하고 다른 걸로 가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리엔트 전공이거든요. 오리엔트 바이오, 동신건설 좀 아리까리하죠. 그죠?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야? 나중에 좀 더 확인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여당 관련주들은 오늘 크게 야당이지. 야당 관련주들, 민주당 쪽 관련주들은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우원식 그래도 마찬가지고. 근데 김경수 거는 많이 올랐어요. 얘기를 여기다가 했나 무방에서 했나 모르겠다. 차트가 좀 달랐거든요. 이재명 씨 무죄 선고 받은 후에 똑같이 그때 김경수, 김동연, 우원식 관련주가 하한가 받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흐름이 김경수가 약간 달랐어요. 네, 뭐 이유가 있겠지, 그죠?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새로운 정보들 알려드릴게요. 뭐가 가냐면 아까 그 계룡건설 이건 저쪽이고 세종시 그죠? 성신양의 신신제약 더 있어요. 세종시 관련주가 수십 개, 원래는 수십 개거든요. 이 중에서 상한가가 또 튀어나오면 또 다른 게 또 갈 거야. 네. 그러니까 앞에서 대장 역할 하던 건 조심해야죠. 네. 그 다음에 자 벡트라고 있어요. 벡트 들어보셨나요?
신규 상장주인데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근데 맨날 날마다 떨어지다가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유는 대선주래요. 그러면 어디 파트냐 물어보니까 저기래요. 교육정책주래요. 교육정책주래요.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메르코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런 애들이 튀어나오더라고. 에르코스입니다. 메르코스가 아니고 에르코스인데 상한가까지 3개 나가고 있는데 너 왜 가니? 출산 장려 정책, 그러니까 저출산 수혜주로 간대요. 상한가 3개. 신규 상장한 지 이제 2달째 된 거죠. 지난달에 2월 말에 상장했으니까 달수로는 이제 3개월 차네. 근데 이런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신규 상장주는 물리면 약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봐도 우리 회원들 이쪽으로 안 끌고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크라우드 웍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조기 대선 기대감 때문에 뭐 AI 정책 수혜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차트가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에 가더니 점으로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건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보다는 김문수 관련주 쪽에 눌림목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쪽이 훨씬 안정적인 것 같아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또 사람들이 또 이런 거 좋아해. 이제 바닥 찍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름도 왜 크라우드 웍스? 왠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름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도 아마 대선주들이 많이 움직일 건데, 현재까지는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이재명 씨가 지금이라도 나오면 뭐 보수 쪽 후보를 다 이긴다라고 하는데, 웃긴 거는 그럼 야당 관련주만 가야 되는데 이재명 관련주만 가든가. 근데 여당 관련주가 많이 가요. 그 여당의 고질적인 문제를 언론에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여당에는 인물이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 누가 그렇게 보냐에 따라 다르긴 한 건데, 저도 여당에 뭐 이렇게 인물이 있냐 없냐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지지율은 이재명 씨가 되게 높은데 이재명 관련주나 야당 관련주는 거의 안 가고 여당 관련주가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물 없다 그러더니 인물이 너무 많아. 네. 그게 이제 보수 쪽에서 나오는 우려였거든요. 야, 한동훈 날아가고 나서 누가 나가냐, 이재명을 상대할 게 누구냐 막 이랬는데, 뭐 대충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다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지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판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도 오늘 이제 수익실하는 게 이제 좀 앞으로 얘기해드린다 그랬었잖아요. 4개예요. 4개인데 아까 대주산업은 오늘 다 팔았고, 그 다음에 특수건설을 갖고 있는 게 좀 있었거든요. 특수건설. 근데 이게 이제 수익이 요거는 한 15%? 15% 전후일 거예요. 20% 좀 안 되니까. 요것도 이제 싹 팔았는데, 이거는 이제 대선 정책주로 잘 가는 거죠. 이게 최근에 좀 사놓은 게 있었어요. 요것도 팔았고, 그 다음에 신라SG는 이게 김문수 후발주자예요. 4월 1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사놨었는데, 사놓고 이제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한 10% 좀 넘어가면 팔아버릴 거라고. 네. 이건 짧게 보는 거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요것도 한 15% 전후에서 수익 보고 팔아버렸어요. 끝. 요즘에는 오래 안 가져갑니다. 저희 방은 손절이 없어요. 1년에 손절 한두 번 할까 말까니까 손절이 지긋지긋하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손절 저희는 함부로 안 합니다. 종목을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에서 추천하니까 그냥 조금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 스타일은 초단기는 아니고 그냥 10에서 20% 정도 먹는 단기나 또는 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보다는 이제 손절 안 해도 되니까 편하고, 그죠?
그리고 수익이 단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나요.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안 하는 거지. 네. 운 좋으면 사자마자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1, 2주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그 정도 되면 팔아버립니다. 네. 한 종목은 드림 인사이트. 요거는 오늘 저기 그 단기방에 나온 건데 아침에 추천했어요. 사라고. 재료는 뭐였냐면 이게 대선 그 광고 수혜주거든요. 이게 드림 인사이트가 대선 광고 수혜주. 이제 선거해야 되니까 이제 광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간만에 좀 새로운 걸 냈죠. 네. 아침에 심혈을 기울여서 라이브랑 문자반에는 이제 강력한 또 그쪽 이제 방송 관련된 정보를 하나 드렸고 여기 단기방에 이거 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상한가 갔습니다. 28.2% 상한가 직전까지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 수익이 오늘 여기당 25% 나왔어요. 네. 바로 수익 나잖아 지금. 네. 바닥이잖아요. 누가 봐도 들었다 놨다 눌림목 딱 나오고 바닥 잡고 있던 건데 오늘 급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 그걸로 추천했는데 뭐 X 있죠 X 옛날 그 트위터 X의 한국 공식 광고 대행사로 선정됐다는 이제 슈퍼 호재가 나와가지고 뽑은 거죠. 네. 단기방에 있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면 단기, 수익이면 수익. 지금 손절없이 잘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은 하루 이틀 이렇게 고민하실 때가 아니라 오늘 회원이 한 8명인가 9명 들어왔어요. 8명, 9명이다. 9명 들어왔는데 신규 회원은 한 3분이고 6명은 기존 회원들이에요. 기존에 회원이었다가 좀 잠깐 쉬었던 분들 다시 들어온다니까.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 이제 기존 회원들은 이제 다 갖고 들어왔으니까 같이 이제 케어해드리면 되는 거고, 그죠? 네. 신규원들도 들어오셨고 지금은 들어오셔서 수익을 바로바로 내세요. 대손주들 많이 가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되게 편할 것 같죠? 아니 오히려 뭘 사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재명만 될 것 같아. 8년 전엔 아무리 봐도 문재인만 될 것 같아.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랑 똑같이 아무리 봐도 보수는 망한 것 같고 이재명만 될 것 같으면 혼자 하셔도 돼요. 왜? 그 사람 것만 그냥 잘 요리조리 분석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 얘기하는 거하고 종목이랑 따로 움직여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거짓말을 하든지 여론조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라니까.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섞여 있어가지고. 지금 냉철하게 판단해 줄 아는 경험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접니다. 왜? 전문가만 지금 18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대선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대선주는요 그냥 잔치상이야. 잔치상. 뷔페 잔치상이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뷔페 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평소에 집에서 먹기 힘든 거 거기서 맛있는 거 드시면 되잖아. 그죠? 잔치가 열렸고 또 뷔페인데 거기 가가지고 계속 그냥 탕수육만 먹고 있는 거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탕수육만 먹어. 뷔페 가가지고. 아니 왜 탕수육만 먹어요? 탕수육은 집에 가서 중국집 널려있는 게 거기서 다 파는 게 탕수육인데 탕수육만 먹어. 만두만 먹고 미치겠더라고. 김밥만 먹어. 김밥만 먹을 거면 그냥 저 김밥 천국을 가지. 그죠? 네. 비싼 뷔페는 왜 왔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선주를 들고서 한두 종목 들고 끝까지 가는 분들 있죠? 네. 그냥 김밥 천국이에요. 김밥 천국. 미치는 거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대. 반장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대선 조기 대선은 잔치상이 열린 거니까 잔치에 맞게 잘 요리 잘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고집 부리다가 그 잔치상을 제사상으로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좌충우돌 실수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와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세요. 아셨죠? 문자반하고 라이브가 있는데 뭐 방송 들으면서 이제 더 많은 종목을 알고 싶다. 기법을 좀 배우고 싶다.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저는 일단은 좀 싸게 경험을 하고 싶다.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종목은 똑같아요. 대신에 문자반은 방송 못 듣고 매수매도 사인 문자로 다 나가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회비는 라이브는 90만원이고요. 문자반은 54만원이에요. 92만원, 54만원. 그쵸?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아무튼 내일이라도 들어오셔서
빨리 종목 받으셔가지고 준비를 서둘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기대선 끝나면 끝날까요? 천만에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또 새로운 정권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크겠죠. 누가 되든 간에 정책주 많이 갑니다.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우려했던 분들도 많아요. 좋아했던 분들도 많지만 우려했던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겁나서 주식을 안 했는데 나중에 더 후회했다고. 왜? 어쨌든 대한민국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정책주가 많이 갔거든요. 싫든 좋든 대통령이 딱 이제 나오면 그 사람의 말을 연구를 해서 주식하는 사람도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수소차 같은 걸로 우리도 수익 많이 내버렸거든요. 문재인 정부 첫 정책주가 그런 거예요. 네. 똑같다니까요. 누가 되든 간에 정책주가 또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조기 대선대로 정책주는 정책대로 열린다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저 사람 저거 다시 올려요. 저를 믿으시라니까. 트럼프 믿기 싫으시죠? 저를 믿으세요. 왜? 트럼프가 일기다는 걸 다 봤거든. 제가 트럼프 막 하는 거 보고서 제가 뭐 미친놈이다, 뭐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하지. 웃잖아요. 재밌어. 좀 재밌거든. 왜? 봤던 거라서. 또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사람 반드시 올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렸어. 자기가 올렸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서 뭐 전 세계를 패닉에 빠뜨렸다라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또 트럼프를 욕하기 일색인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르겠어요?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래, 저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구나. 일시적인 충격은 어쩔 수 없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이제 안 좋은 것만 갖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트럼프 미화라고. 미친놈들이야. 우리나라 언론사가. 공평하게 해줘, 공평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바보 돼요. 바보 된다. 네. 어쨌든 트럼프 관련된 정책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대선주로, 정책주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또 대선주 오늘 올라간 것들 쭉 이제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물소TV 김 실장님 방송도 많이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여자분이라서 정리를 또 여자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 수익 많이 나실 거니까 네, 힘들 내시고 어깨 쭉 펴시고 힘든 거 있으면 빨리 털어버리세요. 털고 마음도 털고 그죠? 네. 맨날 안 간다 정리해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